이번 시간에는 행정기본법 두 번째 시간으로 각 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장 총칙 1절 목적 및 정의, 목적 먼저 시간에 봤었죠. 민주성과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서 결국에는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 부분에 있어서 법령 등, 이 법에서 그 법령 등이라는 것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그리고 각 규칙들, 그리고 훈령, 예규, 고시, 이런 행정규칙,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칙, 이와 같은 것을 법령 등에 다 포함을 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행정청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행정청,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 이것이 행정청이다. 이렇게 우리가 실무상 행정처분을 주로 하는 여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행정청에는 독임제 행정청, 합의제 행정청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독임제 행정청에는 장관, 처장, 청장, 경찰서장, 예시예요. 소방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뭐 이렇게 나가겠죠. 합의제 행정청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무슨 위원회 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당사자가 있습니다. 당사자란 처분의 상대방을 당사자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법에 보면은 행정절차법의 정의란에 보면은 여기에는 당사자라고 되어 있지 않고 당사자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정청이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 처분의 상대가 되는 당사자 같은 의미죠. 그리고 나의 이해관계인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이렇게 해서 행정기본법의 당사자, 이 부분이 그 행정절차법의 같은 의미면서 이해관계인은 당사자 등에 이렇게 포함이 된다. 행정절차법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당사자 누가 당사자가 되는 거냐 해서 자연인,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해서 행하는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에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렇게 되어 있고, 제재처분이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부과하거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의무부과 권익 제한하는 처분,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이것을 제재처분이다. 이렇게 하고, 다만 30조 1항 각호에 따른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제재처분에서 이것은 강제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조 1항 각호가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의 부과,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 이러한 것들이 30조 1항 각호에 있는데 여기에서는 제재처분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거는 제외하고, 이렇게 요거는 제외하고, 행정상 강제는 제외하고, 여기 행정기본법에서 말하는 제재처분은 이거는 제외하고,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한 처분, 이것을 행정기본법상의 제재처분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렇게 해가지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능률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법령 등과 제도를 정비, 개선할 책무를 진다. 이렇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의 적극적 추진 해가지고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 및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1항과 2항에 따른 행정의 적극적 추진 및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중에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행정에 관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할 때에는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의 계산, 2절의 기간의 계산, 6조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은 민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은 민법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이게 민법이에요. 민법 6장 155조 156조 기산점 이렇게 나오는데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초일 불산입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가끔 그런 거 쓰죠. 해가지고 일, 주, 월, 연으로 정한 때가 기간 말일의 종료로 일, 주, 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이렇게 일, 주, 월, 연으로 정한 때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기산점은 산입하지 않고 기산점은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만료점은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준용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준용한다. 이렇게 160조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는 여기에 의하여 계산한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기간은 이 길로 만료한다. 이 부분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이 길로 만료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준용한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준용하는 좀 전에 그 규정을 말씀드렸던 거고, 법령 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이때는 당사자한테 불리한 처분을 하는 거죠.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초일 불산입은 앞에서는 초일 불산입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첫날도 산입하고 상대편한테 불리한 거는 최대한 그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유리하게 계산해 주는 거죠. 기간의 첫날을 산입하고 기간이 말일 때는 토일 공휴일인 경우에도 그 기간은 그 날로 그 다음에 이 길로 하는 게 아니라 토일 공휴일 불리한 날짜를 계산할 때는 토일 공휴일인 경우에도 그 날로 만료한다. 이 길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또 그 민법을 준용하는데 이러한 부분들 예외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법령 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이렇게 해서 법령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하고 그 다음에 법령 등은 공포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 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 초일 불산입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 이거는. 그 다음에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이 길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말일로 기간이 만료된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의 법치행정의 원칙 해서 그 행정처분할 때 이 행정의 법원칙 이 부분을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먼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들어오는 이유 중에 상당수가
이 행정의 법 원칙을 지키지 않은 행정처벌을 했다. 그러한 사유거든요. 그래서 행정작용, 법치행정의 원칙, 그래서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권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권제죠.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런 경우와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법률 유보의 원칙, 뭐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 다음에 평등의 원칙.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차별하면 안 된다. 평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돼요. 다수의 불법 중에 어떤 한 사람 보고 불법을 개선하라 이렇게 했더니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렇게 왜 평등하지 않게 나만 가지고 그래? 불법의 평등은 인정해 주진 않는다. 그러한 판례가 있기도 하죠. 그 불법의 평등 말고 일반적인 평등은 이렇게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상대편은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런 판례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비례의 원칙. 이 부분 가지고 많이 다투죠. 비례의 원칙,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효 적절성, 그 다음에 필요한 최소, 필요성, 그 다음에 국민의 이익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의도하는 국민의 이익 침해. 우리가 뺏음으로써 얻는 상대편한테, 당사자한테 뺏음으로써 얻는 이익, 그게 공익이죠. 상대편이 뺏김으로써 얻는 피해, 잃어버리는 피해, 상대편이 뺏김으로써 당하는 피해, 이게 훨씬 우리가 얻으려는 이익보다 이게 훨씬 더 크다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비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은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그렇게 소송에서 행정청이 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적절성, 필요성, 상당성, 이 비례 원칙 이 부분을 잘 어긋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성실 의무 및 권한 남용 금지 원칙.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 행정 권한을 남용하거나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당연하겠죠. 이렇게 돼 있고 신뢰 보호의 원칙 해가지고 공익 또는 제3자 이익을 현재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행정심판에서도 이러한 거에 대한 주장이 당사자들이 이러한 주장을 많이 하고 있죠.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부당하게 결부를 시키면 안 된다. 문구 그대로 상대편에게 해당 행정작용하고 관계없는 거를 하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장 행정작용 제1절 처분 14조 법적용의 기준 이렇게 해서 새로운 법령 등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 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오늘 새로운 법령이 시행이 됐다면 어제 한 거는 오늘 시행된 법에다가 적용하지 말아라.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 형법에 그러한 법칙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그와 비슷한 그런 취지로 되어 있는 거죠.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른다. 이렇게 법령 등이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 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에 당사자의 신청, 앞에 시간에 말씀드렸죠. 건축허가 신청, 산지 전용 허가 신청,
이런 거 할 때는 산지 허가를 내줄 때 그 당시에 법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건축 허가 당시 허가 내줄 때 그 당시에 법을 적용하는 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 처분. 그러니까 3년 전에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건축을 했다든지 산지 전용을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러면은 제재 처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재 처분을 하는데 지금 기준으로 하지 말고 그 3년 전 그 당시에 법은 어떻게 돼 있었는지 그 3년 전에 그 행위 당시의 법을 가지고 그걸로 조치를 해라.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 법령에 따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후에 법령 등의 변경에 의해서 그 행위가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3년 전에 그 건축허가 관련해서 3년 전에는 위반 행위에 해당됐는데 그 중간에 한 1년 전에 그 건축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그거를 그 위법하다고 보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 제재 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 3년 전에 얼마를 내기로 했는데 내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보다 가벼워진, 그러면은 해당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 등을 적용한다. 그래서 그 당사자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처분의 효력, 처분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관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이렇게 그 처분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하거나 철회하거나 기관의 경과 등으로 소멸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거예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 거다. 이렇게.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효가 아닌 처분은 처음부터 무효인 건 그건 안 되는 거고, 무효가 아닌 처분은 취소하거나 기관이 취소하거나 처리할 때까지는 그 효력은 계속 유지되는 거다. 이렇게 기관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통용이 되는 거예요. 결격 사유라고 있습니다.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가, 허가, 지정 승인, 영업 등록, 신고 수리 등 인허가 이렇게 해서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취득 또는 부여하지 못한다. 그것을 그 전국에서 이거를 담당하는 데마다 지역별로 다 다르다든지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것을 법률로 정해서 전국에 통일적으로 명확하게 하자 이런 취지 있는 거죠. 결격 사유를 규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요 4개의 그 호 1호, 2호, 3호, 4호를 이것을 반영을 해서 이 기준에 잘 따라야 되겠죠. 부관 해서 행정처분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이라는 건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 이렇게 해서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붙일 수 있다.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요거는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기속행위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그때는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행정처분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근거가 있는 경우, 동의가 있는 경우, 사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변경하고 새로 붙이거나 할 수가 있다. 이런 규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부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전에 이런 행정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그 행정 처분을 했는데 이거를 좀
취소를 좀 하고 싶어도 행정처분 취소할 무슨 근거가 있나? 이래가지고 취소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해줌으로써 그 행정하는데 훨씬 더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그러면 현실에 맞게 하면은 결국엔 그게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행정처분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행정처분 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해서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 형량하여야 한다. 그러니까는 취소함으로써 상대편이 보는 피해, 취소함으로써 얻는 공익, 그것을 잘 비교 형량해서 내가 얻으려는 공익은 10밖에 안 되고 상대편이 잃어버리는 것은 100이다. 너무 불균형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비교 형량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이것은 예외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9조 적법한 처분의 철회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 법령 등의 변경이나 사정 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렇게 돼 있고 행정청은 1항에 따라 처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이것도 또 비교 형량 이렇게 돼 있죠. 철회로 인해서 당사자가 보는 피해, 불이익 그리고 우리가 얻게 되는 공익 이것을 비교 형량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동적 처분 해가지고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 시스템으로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재량 행위 같은 경우에 그것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거 말고 나머지 다른 것들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재량 행사의 기준,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명령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재량 행위인데 그렇다고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었으면 안 되겠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재량권 일탈 남용의 주장을 그 상대편 당사자는 당연히 재량권 일탈 남용을 주장하겠죠. 제재 처분의 기준, 제재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 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해라. 주체, 제재 처분, 누가 제재하는지, 왜 제재하는지 유형하고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리고 해당 위반 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 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유형 상한을 정해라.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해라. 동기, 목적, 방법, 결과, 횟수 해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중에 제재 처분을 할 그 기회가 있으면은 그때 대통령령으로 이것을 대통령령을 참고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23조, 제23조에서 제재 처분의 제척 기간 이것은 그 2023년 내년 3월 달에 시행되는 겁니다. 이번에 아직까지는 시행이 안 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냥 여기 제목만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3조의 제재 처분의 제척 기간 여기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다.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절 인허가 의제 그래서 24조 인허가 의제의 기준 이것도 내년에 시행되는 거니까는 제목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조 인허가 의제의 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6조 인허가 의제의 사후 관리도 마찬가지고요. 자, 3절 공법상 계약해가지고 27조 공법상 계약의 체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청은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라. 계약서. 어떤 행위를 할 때 모든 게 다 계약서라든지 그러한 증거, 자료가 나와 있어야 되겠죠.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해라.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뭐 사업을 하거나 이러는 게 사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공성을 당연히 살펴봐야 되겠죠. 또 이해관계는 있는지 그 사람의 입장도 고려해 봐야 될 거고. 자, 4절 28조에서 과징금의 기준 되어 있습니다. 행정청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이것을 명백해야 되는데 부과하고 징수하는 주체, 사유, 상한액,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 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 이렇게 강제 징수할 때는 보통 국세 징수법에 의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제29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과징금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내는데, 다만 부가 받은 자가 그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는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거나 이렇게 담보를 또 제공하게 하거나 재해 등으로 재산의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서 과징금 업무하실 때 이 대통령령을 한번 보시고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행정상 강제, 30조 강정상 강제, 요거 내년 실행될 거고, 그 강제징수, 즉시강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이것도 마찬가지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읽어보고 싶으시면 이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한번 쭉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직접강제도 마찬가지고, 즉시강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6절 그 밖의 행정작용, 이렇게 해서 제34조 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이 부분도 내년에 시행될 부분이다. 넘어가겠습니다. 수수료 및 사용료. 그래서 행정청은 특정인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행정청은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서류 띌 때 그 얼마씩 내잖아요. 그 수수료 내는 거죠. 뭐 인지를 사서 붙인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직접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행정청은 공공시설 및 재산 등의 이용 또는 사용에 대하여 사전에 공개된 금액이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내년에 시행할 거고요. 처분의 재심사도 내년에 시행할 거고요. 그리고 38조 행정의 입법활동,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을 제정, 개정, 폐지하고자 하거나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할 때에는 상위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절차를 준수해라. 헌법하고 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라.
그리고 행정의 입법활동은 다음과 같고 기준에 따라라. 1호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있게 추진해라. 그 다음에 법령 등의 내용과 규정은 다른 법령 등과 조화를 이루어라. 법령 등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하면 안 된다. 법령 등은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져야 한다. 이게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죠? 이게 일반 국민들이 그 법을 봤으면 이런 거구나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법 조문 문구가 굉장히 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법들이 있어요. 몇 번씩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 이게 좀 법을 쉽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해야 이 일반 국민들이 법을 잘 지킬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회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편안하고 밝은 사회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할 법령안 입법계획을 수립해라. 행정의 입법활동의 절차 및 정부 입법계획의 수립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법제의 개선, 정부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위원으로 결정되어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이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개선해라. 정부는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 및 일관된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 조치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현행법령에 관한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절차 같은 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을 참고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게 40조까지 되어 있는데 39조 하나 더 나왔네요. 법령 해석, 누구든지 법령 등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자치법규를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이 다 게시되어 있고 각 부처별 중요한 예규, 지침 이런 것도 다 게시가 되어 있어요. 행정규칙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은 법률하고 대통령령 시행규칙, 시행령 시행규칙은 법령란에 게시가 되어 있고 예규, 지침 이런 거는 행정규칙란에 그리고 또 부처별 자체적으로 정한 것도 행정규칙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관별로 이렇게 지침 같은 거, 규칙, 내부 규칙 같은 거 해서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만일에 산지관리법 이렇게 보면은 그 법명이 있는데 산지관리법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밑에 보면은 오른쪽 상단에 그 주무부처 담당과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 연락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의문이 있으면은 거기다가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법령 해석을 요청할 수 있겠죠. 법령 소관기관과 자치법규를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기관하고 끊는 거죠. 자치법규를 소관하는 장은 각각 소관 법령 등을 헌법과 해당 법령 등의 취지에 부합되게 해석, 집행할 책임을 진다. 그리고 해석에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법령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이 대통령령이 뭔지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보면은 시행령에 보면은 여기 해서 행정의 입법활동 그래가지고 구체적인 거는 법제 업무 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건 법제처 규정이에요. 법제 업무 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렇게 법제 업무 운영 규정을 보셔야 되겠죠. 그 부칙에 보면은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일부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원래 시행을 했는데 그 중에 여기 몇 가지는 공포 6개월. 지금은 이제 6개월이 지난 거죠. 그리고 요것은 2년. 그러니까 내년 3월이 2년이 되는 거예요. 아직 시행하지 않은 거. 구분해서 말씀드렸죠. 그러한 부칙에 이제 그러한
규정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요것도 이제 부칙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행정기본법의 각 조문을 살펴봤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